자, 오늘은 RNA-seq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시퀀스, NGS는 보통 짧은 리즈를 개념에 매핑함으로써 그 레퍼런스하고 내가 시퀀스나 샘플하고의 시퀀스 차이, 변이를 발견하는데 이제 주로 사용되어 왔죠. 근데 이제 이 매핑된 리드들이 뎁스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점을 뎁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하게 된다면 메신저 RNA와 같이 RNA 몰레큘, RNA 어떤 RNA냐에 따라서 그 RNA별로 양이 다른 그런 경우에 그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DNA, 지노믹 DNA는 모든 부위가 이제 똑같은 카피로 존재하죠. 두 개의 엄마한테서 온 DNA 몰레큘 하나하고 아버지한테서 온 거, 이렇게 딱 DNA가 WX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부위는 이제 하나의 카피를 갖고 있죠. 근데 거기서 발현되는 메신저 RNA는 어떤 유전자에서는 많은 양이 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유전자한테서는 아주 적은 양만 발현되고 아니면 아예 발현이 안 되는 유전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작은부터 높은 데까지 큰 값까지 굉장히 그 양의 차이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분자 생물학에서 많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신저 RNA가 많은 양이 발견되고 어떤 거는 적게 사용되는지 또 조건에 따라서 그 양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시퀀스로 그 발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RNA 스피시스가 만약에 세포 내에 발현량이 높았다. 그러면 그 메신저 RNA의 분자는 더 많이 시퀀싱이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발현량이 높지 않은 그런 극히 적은 분자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신저 RNA 스피시스는 시퀀싱이 상대적으로 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RNA를 직접 시퀀싱하도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메신저 RNA를 직접 시퀀싱하지 못하고 그 상대적인 cDNA로 변환시켜서 시퀀싱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cDNA는 이제 시퀀스 자체는 메신저 RNA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터 없이 엑손만 이렇게 딱 모여져 있는 그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 DNA이기 때문에 더블 스트랜드가 되고요. 이 DNA를 시퀀싱해서 지놈에다가 매핑을 하면 어떤 유전자의 엑손들이 실제로 발현이 됐는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이 많이 됐는지 적게 됐는지 그 뎁스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메신저 RNA가 10가지가 있으면 어떤 거는 양이 많고 어떤 거는 적을 텐데 많은 거는 더 많이 피킹이 돼서 시퀀싱이 더 많이 되고 따라서 뎁스가 높고 적은 거는 잘 피킹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시퀀싱이 좀 덜 되고 따라서 매핑된 뎁스가 낮을 것이고 그런 뎁스가 발현량을 비례한다. 그런 원리에 이제 착안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RNA 시퀀싱을 할 때 메신저 RNA를 직접 시퀀싱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RNA를 직접 시퀀싱하는 건 여러 가지로 실험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RNA를 직접 시퀀싱하지 않고 DNA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인 cDNA, 컴플리멘터리 DNA로 변환해서 시퀀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DNA 시퀀싱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아주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RNA를 cDNA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전사 효소를 사용하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는 역전사 효소를 사용해서 메신저 RNA를 cDNA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실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모든 종류의 그 메신저 RNA가 다 동일한 그런 효율로 cDNA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신저 RNA는 좀 잘 된다든지 어떤 메신저 RNA는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실험적인 바이어스 또는 이제 그 오류가 실험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실험상에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실험상의 그 특성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약간 찌그러진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것은 좀 더 페이버되고 어떤 건 덜 페이버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NA로 바꿔서 그다음부터 시퀀싱을 통해서 하면 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근데 그 바이어스는 시스테마틱하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서로 다른 그 종류의 메신저 RNA들이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고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서로 다른 샘플에서 샘플만 틀리고 거기서 같은 메신저 RNA끼리 비교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바이어스가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가 서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샘플에 메신저 RNA가 2만 종이 있고 이쪽 샘플에도 2만 종이 있으면 같은 종끼리 같은 메신저 RNA 종류의 메신저 RNA끼리 서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실험적인 아티팩트랄까 바이어스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cDNA로 변환해서 이제 메신저 NGS 시퀀싱을 하고 참조 개념에다가 매핑을 하게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메신저 cDNA 또는 메신저 RNA는 엑선만 있기 때문에 엑선 시퀀싱처럼 엑선 부위에 이제 매핑될 것입니다. 엑선 시퀀싱에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죠. 여기서는 무작위로 잘라서 얻어진 DNA 조각 중에서 엑선이 포함된 것이 이제 추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핑을 해보면 딱 엑선만 있는 것이에요. 엑선 옆에 있는 인트론도 같이 따라 나오죠. 근데 반면에 여기서는 스플라이싱이라는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메신저 RNA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트론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죠. 전혀 시퀀싱이 안 되기 때문에 시퀀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트론이 이제 매핑을 해보면 인트론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엑선 부위에만 탁 이렇게 매핑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이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엑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엑선이 인트론에 빠지고 서로 엑선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 스플라이스 정션에 이제 걸쳐져 있는 그런 리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제 스플릿된 상태로 이제 매핑이 되겠죠. 밑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샘플 컨디션 1, 컨디션 2 이렇게 있는데 컨디션 1이 이제 예를 들면 튜머예요. 암 조직이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암 조직이 생긴 거죠. 이걸 도려냈습니다. 수술로 도려내가지고 이걸 시퀀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정상세포, 노말 세포도 도려내가지고 시퀀싱을 하고 이렇게 시퀀싱을 시퀀싱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각각 그 샘플에서 이제 아이솔레이트 RNA를 갖다가 뽑아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폴리-AK RNA 끝에 폴리-A가 연달아 있는 그런 RNA들이 이제 메신저 RNA가 되겠죠. 이런 메신저 RNA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컴플리멘터리한 그 cDNA로 변환하고 그 만들어진 cDNA를 이제 프라그멘테이션입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앞뒤에다가 시퀀싱을 위한 링커 빨간색, 파란색 링커를 붙여서 일루미나 시퀀싱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얻어진 그 리드들을 시퀀싱을 한 그 리드들을 근데 이
앞뒤로 패러랜드로 시퀀싱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시퀀싱이 안 된 그런 부위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거의 경우에는 이제 앞하고 뒤가 서로 오버랩이 돼서 완전히 다 시퀀싱이 되지만 중간에 안 되는 애들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튼 일본 리드들을, 패러랜드 리드를 이제 매핑을 하면 그 매핑 되는 애들은 걔네들은 이제 이 어떤 트랜스크립트, 이게 지금, DNA에서부터 이제 pre-mRNA, 스플라싱 되기 전이고, 여기 이제 녹색 부분이, 인트론 부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이 스플라싱 이벤트에서 이제 이렇게 엑선만 모여있는 메신저 RNA가 되겠죠. 이걸 시퀀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시퀀싱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여기 빨간색 리드들처럼, 이런 부위가 이제 스플라이스 정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위가. 그러니까, 요 엑선하고, 그 다음에 요 엑선이, 만난, 접합이 된 부위 있죠. 인트론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를 지나갔던 그런, 고기가 시퀀싱이 된 그런 리드들, 그걸 정션 리드라고 봅니다. 이런 정션 리드들은 나중에, 그 개념에다가 매핑을 할 때, 반은, 이쪽에 매핑이 되고, 나머지 반은 이쪽에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스페이스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DNA 시퀀싱은 엑섬 시퀀싱이나 홀점 시퀀싱, 그런 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스프릿 매핑의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BWA 같은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이게 너무 짧은 부위가 매핑이 서로 다른 쪽에 스플릿해서 매핑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이건, 잘못된 매핑이다. 그래서 이제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부위들이 매핑이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RNA-seq 데이터를 이제 매핑을 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BWA랑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트위킹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100베이스가 아니고 한 리드가 75베이스표다. 그러면은 이 75베이스표를 3등분 해요.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75베이스표짜리 그 리드라고 하면, 이걸 3등분해서 25씩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제 지문상에 빨간 엑선이 두 개가 만나서, 이 엑선 두 개가 만나고 가운데 인트론에 떨어져나가는 그런 케이스라면, 이럴 경우가 있겠죠. 이 녹색 리드가 이 정션, 스플라이스 정션을 지나가는 그런 리드라면, 이 앞부분은 이쪽 엑선에 달라붙고, 이 뒷부분은 이쪽 엑선에 붙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거는 이제 잘라내서 이 양쪽으로 잘라내 들어가겠죠. 그런데 25베이스표로 잘라서, 매핑을 하다 보면, 1번은, 이쪽에 가서 한쪽 레퍼런스에 가서 엑선이 있는 부위에 잘 랩핑이 될 거예요. 3번도 잘 돼요. 근데 2번은 이제 2번 자체가 또 반으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작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플라싱, 랩핑이 안 된 걸로, 페일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사용한 프로그램이 이제 BWA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볼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볼타이라는 프로그램은 주로 이렇게 RNA-seq이나 이런 목적에 많이 씁니다. 내내 프로그램의 기능은 이제 BWA랑 비슷한 원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볼타이 같은 프로그램 써가지고 랩핑을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번은 이쪽에 붙고 3번은 여기 읽어보는데 2번은 안 붙는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이에 지금 스플라스 정션이 있었고 녹색 리드는 이 스플라스 정션을 지나가는 리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1번이 붙은 자리하고 3번이 붙은 자리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인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인트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트론이 이 앞쪽에 좀 짧고 오른 뒤쪽이 이렇게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사이즈거나 아니면 이 앞쪽 부분에는 좀 더 많고 뒤는 짧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인트론이 되려면 인트론은 요 시작과 끝이 특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트론은
G2로 시작해서 AG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카노니컬 인트로의 이제 시퀀스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자리를 이제 요 1번이 맵핑된 자리에서 끝에서부터 3번이 맵핑된 시작 사이에서 G2를 시작해서 AG로 끌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냅니다.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알고 것처럼 세 가지 케이스가 생긴다 그러면, 이 세 개에서 각각 이제 다시 스플라이싱을 하고, 나머지들을 만들면은, 이렇게 또 세 가지의 이제, 포텐셜한 액션이 나오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트로냐는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엑소는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이제 누가 과연 요 2번 페일링했던 매핑이 안 됐던 2번에 해당하느냐, 그거가 뭐 가운데 거였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스플라이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인트로는 요사이다라는 걸 갖다가, 지 같은 경우에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이 2번에 래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BWR 같은 그런 맵핑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짧게 잘라서, 하고 그 결과를 잘 해석해서, 스플라이스 정션이 어디였구나를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런 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RNA-seq에서는, 일반적인, DNA-seq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RNA-seq를 해서 얻어진 FASTQ 파일을 RNA-seq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매핑을 하면, 매핑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제 밴 파일 형태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밴 파일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 파일을 여기 지금은 이 URL에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압축을 해서 해보시면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잠시 녹화를 중단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하기 선에 쌓아야 되거든요. 몇 번 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그 편을 동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